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수능 영어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어서 바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죠.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유형별 풀인데요. 수능 영어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형마다 지문에서 꼭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읽고 풀면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 수능 유형 풀이법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와 지금 보시는 이 조폴처 TV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모든 링크들은 제가 이 영상 소개글에 다 올려놨어요.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두 번째 방법. 그거는 듣기 문제 풀 때 읽기 문제를 푸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듣기 문제 풀이 시간에요. 읽기 문제를 7에서 8개 정도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듣기 문제 풀 때 읽기 문제를 하면서도 듣기를 다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읽기 문제들도 다 맞아야 되죠. 이거는 매우 정교한 연습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듣기 문제를 풀 때 읽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선 별도로 포스트에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살펴보시고 자기한테 맞게, 네, 꼭 자기한테 맞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세 번째 방법. 그건 버릴 문제를 판단하는 건데요.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90점, 80점, 70점 이런 점수대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목표한 등급에 맞춰서 몇 개까지는 틀려도 되는 거예요. 뭐 1등급이면 그냥 안전하게 3점짜리 3개, 2등급이면 한 6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몇 개까지는 버려도 되는지를 그 시험 문제 푸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문제를 풀고 또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정말 틀리는 문제가 어떤 건지, 그래서 버려도 되는 건지, 버려도 되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자기가 감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제가 뭐 어디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 풀이를 많이 하시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난이도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고 시험 문제를 푸는 그 현장에서 버릴 문제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감으로 가는 거예요.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네 번째 방법. 그거는 대략 내용 파악인데요. 수능 영어는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이죠. 뭐 지금까지 수능이 영어는 서술형이나 단답형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를 빼고는 사실은 내용 이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대략 내용 이해를 파악을 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수능 영어 독해법이고요. 그러면 이 독해를 적용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덩어리로 읽으세요. 덩어리.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단어를 최소한 서너 개씩 묶어서 보도록 하세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기계적인 적용이에요. 사실은 그 문장 그리고 그 문맥에서 의미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구, 절, 문장 이렇게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락으로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는 건 당연히 그만한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능 영어를 푸는 거니까 수능 영어에 대한 경험과 감각이 있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요, 최소 서너 단어에서 구, 절, 문장, 단락에 이르기까지 덩어리로 한 번에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대략 내용 파악을 하는 두 번째 요령은요, 바로 문장의 기본 구조를 보는 건데요.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 어구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또 의외로 잘 풀려요. 아시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 어구 이 네 개의 기본 요소로 문장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다섯 번째 방법, 바로 지문 정리인데요. 수능 영어 지문을 보고 자기의 언어와 스타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연습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문에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할 때 자기가 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들 당연히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결사나 주제나 정리를 나타내는 특정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두세요. 근데 표시를 할 때 수험장에서 쓸 수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실 걸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는 그 컴퓨터용 사인펜 있죠? 컴사. 그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문의 키워드를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 건데, 그 키워드 정리하는 가장 유용한 방식은 이거예요. 뭐뭇은 뭐뭐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게 좋아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영어에서 가장 애용되는 논리는 이분법입니다. 둘을 제시해 두고 딱 구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수능 영어의 최애 논리를 또 염두에 둬보세요.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여섯 번째 방법, 바로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자, 수능 영어 시험 시간을 보면 읽기 28문제에 배정된 시간은 45분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산술적으로 45분을 28문제로 나눠보면요. 문항당 1분 36초 내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지극히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듣기 시간을 활용하는 풀이법을 적용하면 2분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2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빠듯한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세요. 어떤 부분은 매우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10배속으로 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문 내에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유형별 풀이법 있죠? 그거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지문을 글의 구조와 각 부분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시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연결사, 열거, 수식구조, 또 부사구나 부사절, 뭐 동격 삽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사항들을 살펴보시면서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좀 잘 모르겠죠. 당연히 잘 모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제가 지문 분석 영상과 자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형 풀이법의 링크 있잖아요. 적용 링크, 거기로 가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유형별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7번째 방법. 정리소거법 풀이입니다.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수능 영어는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로 내용 이해를 묻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또 앞에서 지문을 자기의 언어와 스타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면요, 키워드가 나와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5개 선지들을 그 키워드에 맞춰서 해당되지 않는 걸 지우는 거예요. 뭐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땐 선지를 하나하나씩 생각할 여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땐 그렇지 않죠.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항당 1분 36초, 그리고 듣기 시간을 활용해도 2분이 조금 넘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풀 때는 선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언어와 스타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한 것에서 뽑은 키워드로 선지를 하나하나씩 걸러내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요, 그 자기가 푸는 시험지에 맞춰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소거법 잘 살펴보시고 적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수능 영어 빨리 정확하게 푸는 8번째 방법.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거는 바로 한 바퀴를 도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풀 때는요, 한 문제 한 문제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일단 뭔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쭉 가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면은 자기가 몇 문제를 힘들어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 바퀴부터 다 돈 다음에 자기가 힘들었던 문제, 확신이 잘 안 가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이건 제 경험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 전체적인 시간 안배에 실패해서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없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 영어를 풀 때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완주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디를 힘들어하는지를 표시를 해둔 다음에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푸는 거죠.
이 방식은 수능 영어뿐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모든 분들한테 강요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도움을 충분히 많이 받았으니까 참고를 해보시죠. 네, 수능 영어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8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말로만 듣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방법들이 자기한테 맞는지를 직접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8가지 방법들을 자기한테 맞게 또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